안녕하세요. 거친 일행 23강입니다. 오늘 주제는 다 너 때문이야. 좀 살벌하죠? 오늘 제 목소리도 좀 컬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일이 계속해서 꼬이고 힘들 때 자기의 감정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때 남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욕구를 느끼죠. 남이 탓으로 돌리면 내가 좀 편해진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자꾸 탓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주변에서 자신이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은 약자를 찾아서 희생양을 삼죠. 그리고 늘 내 탓이야,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해서 상대에게 쓸데없는 죄책감을 갖게 하거나 무기력하게 하는 겁니다. 다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죠. 상대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줘야 하고 대화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야 되고 자신만 이해받고 동정받기를 원합니다. 남의 감정을 윽박지르고 자기 감정만 내세웁니다.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상대를 응징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갖는 비합리적인 신념은 무책임성입니다. 불행은 외적인 것이다. 통제가 안 된다고 나의 불행을 두둔하는 거죠. 나의 불행은 외적인 너 때문이므로 내가 내 불행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난의 초점을 남에게 두는 경우는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나를 좀 돌아보려고 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논박이가 아까부터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논박 들어가 볼까요?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같군. 그럼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없는 거야? 나 때문에 산다고 해도 힘들 텐데 너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겠네. 너를 핑계대야 속이 좀 편하지. 그런데 그건 사실 내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거야. 잘 되는 일은 나 때문이고 잘못된 일은 너 때문이라고 아주 반쪽을 사는구나. 논박이가 빈정이 상한 것 같네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자신이 너무 힘겹고 아플 때 인생에 대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내 힘든 감정을 쏟아내곤 합니다. 어느 병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 수술을 받았어요. 그는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죠. 자신의 아픔을 병원 탓으로, 간호사 탓으로, 가족 탓으로 돌리면서 말이죠. 그때 한 간호사가 그런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잠깐만이라도 불평과 신음을 멈춰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답니다. 우리는 잠깐 너 때문이라는 불평을 좀 멈추고 삶의 신음도 좀 멈춰봐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자기 지향을 합니다. 자기 지향이라는 것은요, 타인의 협조나 지지는 좋아하죠. 그렇지만 타인에게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을수록 자신을 남에게 내어주는 일에는 아주 인색한 법이죠. 인간이 갖는 비합리적 신념인 무책임성을 합리적 사고로 바꿔볼까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자기 자신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에 집중할 때 내 삶은 내가 산다는 의지가 생길 거죠. 자신의 고통에 집착해서 소리를 질러대는 그 병동의 환자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은 누구 탓도 아니고 아직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네요. 다행이죠. 자, 삶의 고통은 부모 탓도 배우자 탓도 자식 탓도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인다면 내 삶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면요. 그것은 행복해야 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일이죠. 서로 너 때문이다 라는 말로 최악의 가정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찾아와서 그의 음성이나 손길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사랑했던 여인과 결혼해서 제발 이 행복이 오래가기를 바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아내는 천성적으로 질투심이 많아서 남편을 의심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다 라고 소리 지르고 했죠. 그는 그런 아내와 또 맞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에게 내 탓이 아니고 아내 탓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내를 욕하는 비밀 일기를 썼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아내가 뭐 어떻겠어요. 조각조각 찍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이거는 누구의 과오인가,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소설까지 써서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자, 각각 남에게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느냐고 50년간 서로 지옥살이를 한 셈이죠. 그는 아내에게 이제는 그만둡시다라는 말을 못한 채 81세 고령의 나이에 가출한 후 11일 만에 아무도 모르는 시골 역사에서 폐렴으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지금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위대한 문호 톨스토이입니다. 서로 원망하다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나를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남에게 받은 하나의 상처에 분해하면서 자신이 그에게 준 10개의 상처는 기억하지 못해요. 서로 내가 10번의 상처를 받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기 전에 한 방법을 적용해 봐도 좋을 것 같네요. 사티어의 의사소통 프로그램 훈련 중에 타임아웃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싸움이 폭력이 되기 전에 감정적인 손상을 서로 입기 전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타임아웃 계약서를 평소에 합의하에 만듭니다. 자, 남편의 약속을 쓰고요. 그 다음에 아내의 약속을 씁니다. 자, 대충 이런 거 쓰면 되겠죠. 누군가 타임아웃을 하면 무조건 멈추겠다. 잠시 자리를 떠나겠다. 내용을 곱씹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쭉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내도 약속을 쓰고 날짜를 쓰고 남편이 서명하고 아내도 서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타임아웃 계약서를 썼다면 타임아웃 신호를 만듭니다. 멈춤이라든가 잠깐이라든가 타임아웃이라든가 이렇게 손신호를 한다거나 엘로 카드 등의 신호 약속을 합니다. 타임아웃을 누군가 하면 말하던 것을 상대는 무조건 중지해야 돼요. 이의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즉각 그 자리를 떠야 됩니다. 밖으로 나갔던 사람은 오래 있으면 또 안 돼요. 곧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사람이 난 버림받았다, 거부당했다 이런 느낌을 갖기 때문이죠. 술이나 약은 그동안 먹으면 안 되고요. 싸움의 내용을 곱씹지 않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걷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머리가 복잡할 때는요, 몸을 움직여야 하거든요. 자리를 피했던 사람이 돌아왔을 때 갈등을 다시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는가 확인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시간을 조정하고 마음을 진정할 여유를 갖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별걸 다 하신다면 별걸 다 하십시오. 사랑이나 평화나 화목은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노력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죠. 인생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다 너 때문에 라는 말을 다 내 덕분이야 라고 고치면 어떨까요?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숙제를 한번 내볼까요? 내가 말로든 마음속으로든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했던 상대방에 대해서 내 덕분에 내가 그래도 잘 살았던 이유 20가지를 써보세요. 자,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다음 24강에서 뵙죠.